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그치.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혼. 이혼. 그치. 이혼.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무슨 소리야? 네, 안녕하세요. 정전원 김 박사입니다. 방금 전까지 부부의 세계를 보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 부부의 세계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야, 근데 뭐 아들이 막 그게 아들이냐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거든요. 모두가 이제 즐겁게 보는 것 같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보고 있는 이상한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 화병,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 화병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병 뭐라고 쓰냐면 불화자에다 병병자거든요. 불이 들어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정의드리면은 뒷박, 빡쳐 죽겠네? 뭐 이런 것들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임상 증상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화병은 사실은 한국 고유의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옛날 특히 영화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인의 뭐 한을 표현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울화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화라는 거는 이제 뭉친다 그래서 울화가 된다 그래서 화가 뭉친 병이 됐다 그래서 울화병이라 그러고, 그것들 중에서 조금 더 가벼운 단계, 전 단계에서는 보통 화병이나 혹은 뭐 울화병이나 같은 의미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희애 씨를 보게 되면 그래요. 막 잠 못 자고 막 분노에 치를 떨고 막 쫓아가서 막 가위로 막 확 찍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 드는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화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 진단 기준은 이제 경희대 한의대 정신과 쪽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진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10가지 중에 뭐 몇 가지가 속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한의 쪽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가지고 스케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병은 이런 정서적인 증상들을 넘어가서 신체화 증상,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 몸에 영향을 줘서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두근거려요, 눈이 뭐 빠질 것 같아요, 두통이 심합니다, 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꿈을 자꾸 꿉니다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병의 임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 화병이라는 게 유독 약간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쓰이잖아요. 그게 특수성이 있냐? 특수성이 있나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일본 쪽도 해도 아시안들한테는 생각보다 그 화병에 대한 비슷한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들한테만 있는 그 종특인지 아니면 유럽 애들도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 애들도 쓸 때는 그냥 한국 고유의 화병 그래가지고 HWA, BYUNG 그래서 화병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진단 체계로서 활용을 하지 않고는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한국에서 그냥 쓰는 표현들을 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자, 이 화병이 왜 생기냐라고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김희애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막 참고 준비를 해요. 그쵸? 참아요, 계속. 그 가위로 갖다가 빡 찔렀으면 화병이 아마 안 걸렸을 거예요. 철컹철컹해서 그렇지 화병이 안 걸렸을 텐데, 화병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증상들이 쌓여 생깁니다. 억울한 거. 억울이 뭡니까? 억눌리고 울체되는 걸 억울이라 그러거든요, 한자로.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쌓여서 열이 생긴다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응어리가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떤 상태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러면 빵 터트리는 거예요. 야, 이 뾰로롱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 인터넷에 다 올려버릴 거야 그러면은 화병이 말고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화병은 안 걸리겠죠. 근데 이걸 참는 겁니다. 참아가지고 자꾸 억눌리는 게 이제 화병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걸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뭐 침도 놓고 약도 먹지만요, 상담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정변기요법이라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환자가 와가지고 저 화병이 쌓여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환자가 앉아서 하루 종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 기운을 딴 데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와이를 가셔서 서핑을 하면 어떨까요? 서핑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켜주면서 그거에 집중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얘 어떻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방법,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지연고론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세계에서 그 결혼을 안 하는 그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제대로 상담을 해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정병기요법으로 작동을 해서 혹은 뭐 야 우리 같이 그럼 열받으니까 사격이라도 할래, 뭐 말 타러 갈래, 뭐 게임이라도 할까라고 했으면 그런 화병들이 안 생기고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친구는 중요한 바람인자로 작용하고 있죠. 실제로는 계속 딴소리를 하면서 더 화를 돋구는, 그리고 딴 데 가서 스파이 짓을 하면서 더 열을 받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를 하는 것들도 치료의 일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들, 상담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그 썸을 타고 있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계속 상담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을 쓰자라고 얘기하는데 한의학에서도 그런 경우에 그 신체화 증상들, 그 대증요법으로서 침치료나 한약물 치료들을 하면서 뭐 이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왜 가슴 답답해서 막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여기다가 이제 특보안 같은 걸로 해서 피를 빼주면 확 풀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전중이라 그러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흔히 이제 젖꼭지 사이에 있는 가운데 이 뼈에 그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에 이제 사혈요법을 하거나 침을 놓거나 해서 자극을 주면 이 답답한 느낌이 되게 잘 풀립니다. 물론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시 답답해요. 또 빼달라고 그러고 또 빼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신체화 증상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정서적으로 혹은 이제 환경적으로 안정시키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장님 아까 그 전중혈에 피를 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뭐 좀 그런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혈자리들도 좀 있을까요? 이 전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양 가슴 사이에 이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거나 피를 빼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진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중을 눌렀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들도 이제 손바닥으로 여기 이렇게 눌러보셔서 손만 대도 아픈데라 그러면은 좀 기가 울체돼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하면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문혈이라 그래서 손 보시면은 손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것도 안 보이시면 마음의 창으로 보시면 보이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튀어나온 뼈랑 이 손목이 시작되는 점과의 중간점을 보시면 이 부분을 누를 수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면 이게 신문혈이라 그럽니다. 정신의 문이라 그러는 신문혈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눌러주는 걸로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작가님도 연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전 여자친구를 잊을 수 있죠? 술? 아니야. 술 먹으면 전화하잖아 결국. 야 뭐 그게 아니고 전화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정병기요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절로 해결돼요. 사흘이면 잊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애초에 그 정신과 그 선생님이랑 썸을 빡 타버렸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막말로 그 사람이 다시 그 도시로 돌아와도 돌아왔네 나는 이 사람이랑 진짜 행복하니까. 그러고서 환기가 돼서 괜찮았을 텐데 돌아오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자기는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은 뭐 굉장히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했을 수 있겠지만 애한테 몰두하고 보니까 애가 다시 아빠 오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연애를 해야 된다. 뭐 결론은 뭐 취미나 이런 거 말고 좀 일상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화를 조금 잘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고전적으로 많이 썼던 것들은 다듬이질이었어요. 그죠? 두드리는 거, 뭐 신나게 두드리면 괜찮다 그랬는데 사실 뭐 두드려 패는 거 왜 예전에 한참 잠깐 유행했었는데 왜 무슨 분노 카페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막 네. 멀쩡한 TV를 뭐 때려 부숴봅시다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좋다는 논문들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시원하게 욕을 해버리는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잠깐의 그 환기의 역할은 하지만 계속 부셔가지고 뭐 좋아지게 하겠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뭐 하나의 새로운 거에 혹은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에 집중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뭐 연애를 새로 한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혹은 뭐 음료, 뭐 차를 마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연자육, 저희 그 연꽃 씨앗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차로 마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거 있잖아요. 캐모마일 같은 거. 그 캐모마일 보면 항상 그 카페에 써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평화롭게 해줍니다. 그거 마시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지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마카롱 같은 거 해놓으면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죠? 단 거 막 집어넣으면서 마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화병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화병이 뭔지도 알아봤고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화병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겁니다. 예, 안 보면 되겠지만 꼭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같이 이제 보는 옆에 있는 누군가와 욕을 같이 많이 해주면서 혹은 뭐 캐모마일이나 뭐 연자육으로 만든 차를 마시면서 차분하게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드라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하고 즐기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직업적인 면으로 혹은 사회적 상황으로 받는 일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가벼운 방법들로 좀 마음을 전환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치료 받으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 사실은 그 드라마 보는 이유가 딱 그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결국 어떻게 파멸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보려고 최종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막 그 분노를 참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갑자기 결혼하면서 상간녀는 아니지 이제는 와이프가 뭐 파멸이 될지 이게 사실 웃긴 게 이 드라마는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불행해져야 끝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미라는 그 썸남이랑 행복하게 그리고 그 남편도 반성을 하면서 거기는 거기끼리 행복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